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인 116만 명, 세계 인구는 68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의 선언은 푸틴의 전쟁 패망을 예상했고 그 배상을 명백히 했습니다. 또 시진핑과 김정은에 대한 경고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G7이 대신하겠다는 의도를 말은 안 했지만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EU의 도움과 함께 자신의 내각과 군대와 경찰과 야당과 국민을 통합한 견고한 국가 총력전 태세로 푸틴과 러시아를 15개월째 이기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부패와의 전쟁을 전개해 반역자들을 척결하며 전쟁을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내치의 성공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말기, 2차 세계대전의 말기에 원자탄이 뿌려졌던 저 히로시마에 세계의 정상들이 G7 정상들이 또 초청한 국가들의 리더들과 함께 저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회담이 전개됐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장래 전쟁의 지도자와 현재 전쟁의 지도자가 만났다. 젤렌스키 위에다가는 외교와 내치에 성공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는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치에는 실패했다라는 뜻으로 외자만 썼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은 2027년에 4연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 한반도와 대만을 병합하는 중국몽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남인민공화국의 땅굴 내라는 시진핑에겐 필연입니다. 민노총 한노총의 윤석열 퇴진 시위와 내란은 시진핑의 지휘 아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침 땅굴과 8분의 7 권력의 인민공화국을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21년 재작년입니다.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불과 아프가니스탄을 함락한 배후에 공작을 했던 시진핑이 있습니다. 중국몽 실현을 호남인민공화국의 내란에 걸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비교하여 윤 대통령의 국내 치안 리더십은 낙제점입니다. 우선 인민경찰의 난으로 2월 8일 이상민 치안장관을 잃었습니다. 행자부 장관이 치안을 담당하는 장관인데 잃었습니다. 경찰력을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4.3, 5.18 유공자 처리에 있어 8분의 1의 우파 권력이 아니라 8분의 7의 호남 인미군 권력의 편을 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 외교에서는 성공적이나 8분의 1 권력만의 국내 치안에 있어서는 백전백패의 리더십 위기입니다. 그 중심엔 윤희근과 김관진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장 김호철에 의해서 임명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인만 받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공 시진핑의 부하, 중공의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중공몽, 바로 한반도와 이제 대만을 한반도 땅굴 전쟁으로 병합시키는 그 꿈을 꾸고 있는 자를 바로 측근에 두었습니다. 경찰청장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북계 간첩, 중공 간첩 김관진을 국방혁신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2의 5.18 내란을 위해 시진핑이 앉힌 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를 이제 탄핵할 때 배후에서 조종한 자입니다. 이 자가 저 자리에 들어온 것은 땅굴 내란을 지휘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알고 이 제2 전략을 이제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때려잡는 그 전략을 구사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방장관 재임 시절 안보실장 김장수와 함께 둘 다 북계 간첩, 중공 간첩이 되었습니다.
북계군 시신 439가 이제 청주에서 발견됐는데 이거를 묻어버린 자들이 저들입니다. 묻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달에 황병서가 왔을 때 1호기를 타고 왔는데 1호기를 타고 온 이유는 요 439의 시체를 아무런 검열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짓을 했던 자가 김관진이고 김장수였습니다. 안보실장이 된 후에 석촌동에 이 지하 땅굴이 저렇게 라운딩, 이 기계로 판 자국이 있는 저것을 이제 땅굴 아니다, 빗물슬림으로 저렇게 됐다라고 거짓 보고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덮었던 자가 바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6월 9일 날, 6월 1일 날 안보실장으로 들어갔고 6월 9일 날 채널A의 간첩단이 와서 이걸 걸어놓고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해갖고 이제 김격식과 김정일과 김격식, 왼쪽 하단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김정은과 최룡해,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김정은과 황병서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는 황병서의 지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채널A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이 지난 10월 4일 날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가 저와 같이 등장해서 이제 지령을 내리고 또 노고를 치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자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누구의 추천을 받았든지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그 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2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때려잡는 그 전략을 구사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황병서가 타고 온 1호기입니다. IL-62라고 하는 저곳에 439에 이제 5.18 당시에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전사한 자들을 저기다 싣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전쟁은 결코 한미일 플러스 EU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내각과 군대와 경찰과 지자체와 국민이 수행합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과 내각과 군대가 있고 남로당 인민경찰 165만 명 종북 간첩단이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땅굴 내란 성공 자신감의 원천인 동시에 윤 대통령 국내 치안 리더십 낙제점의 근간입니다. 시진핑은 스와트 분석을 통해 이미 민노총, 한노총이 땅굴 내란을 개시하였으며 부산 핵항모 그리고 핵 잠수함 포획의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한민국의 1번 스트렝스는 대중국 한미일 EU 군사협력 체제의 완성이다. 두 번째는 위크니스는 남침 땅굴과 8분의 7 권력을 호남 인민공화국이 장악했다. 세 번째 오퍼튜니티로서는 땅굴 내란과 미군 장비 포획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 threat 위협으로서는 한미일 EU와의 핵전쟁 등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3번 opportunity,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적어도 아시아에서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일 EU와의 핵전쟁을 뛰어넘는 이점으로 이제 시진핑이가 분석했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달, 4월달 한미연합훈련, 한미일-호주 연합훈련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기에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시행했다라고 썼는데 국가총력전은 저게 국가총력전이 아닙니다. 저게 한미연합,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호 군사협력전 개념으로 시행한다. 이것 말이 돼도 국가총력전은 나토, No action, talk only 말뿐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내각, 군, 그리고 야당, 경찰, 예비군, 관, 국민, 이게 국가총력전입니다. 이 시스템이 하나가 돼서 싸우는 것이 총력전인데 저 야당과 경찰은 이미 호남인민공화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각과 군대와 예비군과 관공서와 이런 데도 이 호남인민공화국 세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총력전 개념, 이거는 말뿐이지 사실상은 국가총력전 개념은 깨어져 있다. 저것이 윤석열의 리더십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마땅한 사항입니다.
제가 스와트, 시진핑이가 한반도 점령을 위해서 분석한 스와트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스트렝스, 강점. 윤석열 정부의 강점은 동맹과 연대입니다. 연대 일본과 호주와 EU까지 연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칭송할 만합니다. 두 번째, 위크니스. 취약점이 뭐냐? 땅굴이 있고 간첩이 있고 거기에 윤희근이와 그리고 김관진이까지 합세해서 경찰과 군을 장악하도록 돼 있다. 이 위크니스가 엄청난 것을 시진핑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저가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opportunity, 기회는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병합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떻게? 미군을 포로로 잡기만 하면, 그 다음에 미국의 핵항모나 핵추진 잠수함을 포획하기만 하면 이 opportunity가 생긴다. 그러면 스왓 여기에서 다 날아가고 저것 하나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 threat입니다. 위험, 핵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공이 멸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땅굴 내란 제2의 5.18이 시작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치에 실패한 현실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로잡는 역사, 계엄령밖에는 없습니다. 이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미 국방부 다르파를 방문하셨으므로 바둑판 땅굴망에 대비하는 길은 평양 점령밖에는 없다라는 답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답을 후보 시절 청와대 안 들어간다, 선제 공격 불가피하다라는 공적 언급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문제는 8분의 7의 권력을 갖고 있는 호남 인민공화국의 사전 척결, 치안 확보입니다. 사전 척결하지 못하면 치안은 망가지고 내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통수권자의 리더십은 죽기를 각오한 결단과 용기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결단은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의 타이밍과 내란의 타이밍이 카이로스 신 앞에 서 있습니다. 내란의 타이밍은 이미 시작됐지만 총을 들고 나오는 내란을 저기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으므로 적의 내란에 대비 선제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실 줄 믿으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지난 4월 27일 미 국방부 안에 있는 다르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기에서 불과 4분 만에 마이크로 에어 비클을 띄워서 이제 이 IR 소스의 정찰 사진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지상에 나타난 것은 빨간색으로, 지하로 들어간 것은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저런 것이 있고 이제 중앙국립박물관도 저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보았고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동방의 독수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에어파워를 불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찬양이라고 믿으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